안녕하세요. 9년차 이민행정 전문 자해행정사입니다. F6 비자는요, 혼인신고만 했다고 끝이 아니죠. 그냥 서류 몇 장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심사는 생각보다 빡빡하고 포인트를 놓치면 바로 불어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비자 상담을 받으면 기준부터 먼저 잡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실제로 진행해온 케이스들을 토대로 대표적인 결혼비자 불어 사유 3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기록 하나라든지 마음을 움직이는 사유서 한 줄만 만으로도 결과가 바뀌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기준들을 통해서 저희 고객님들은 F6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F6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신 저희 의뢰인분들의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 측에서 비자가 막히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가장 흔한 건 바로 불법 체류 이력입니다. 이건 진짜 많이 걸리는데요. 한국에 체류하면서 비자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그냥 체류했거나 불법 취업을 했다 그러면 그 이력 자체가 남게 되겠죠. 출입국 기록에 출국 명령이라든지 강제 퇴거가 찍혀 있으면 거의 100% 불어로 갑니다. 그럴 땐 그냥 서류 넣는다고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진 신고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진 신고할 때 벌금 낼 거 다 내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된다고 출입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자진 신고해서 입국 규제 기간이 없다. 이게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라는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또 강제 퇴거로 나가신 분들, 벌금 안 내고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냥 결혼비자 신청 서류만 내면 심사도 하지 않고 불어댑니다. 입국 규제 해제 신청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는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서류를 잘 써도 결과는 같습니다. 물론 입국 규제 해제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최근에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어도 해제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체류하면서 함께 지낸 생활 터전도 있고 아이도 있고 실태조사도 다 받고 했는데 결국 입국 금지 해제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좀 넓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기존에 한번 내렸던 행정처분을 쉽게 번복하는 것은 행정법상 원칙에도 어긋나게 되고 그리고 또 불법 체류 이력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은요. 법률을 어기고 불법으로 돈도 벌고 벌금도 안 내고 나갔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규제를 너무 쉽게 풀어준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국 규제 해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두 번째는 난민비자, G1 비자라고 하죠. 이런 G1 체류 자격으로 변경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난민으로 체류를 연장했던 기록이 있으면 이 결혼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바로 불어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취업 자격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G1 체류 자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1으로 더 이상 연장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F6 비자를 신청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들과 진행을 할 때는요. 왜 난민으로 바꿨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사유가 합당한지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냥 사정이 있어서요로는 절대 안 되겠죠. 이제 초청인, 즉 한국인 배우자 측에서 마지막 세 번째 불어 사유인데요.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범죄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이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 그리고 허위 혼인신고 전력까지 모두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놓았는데요.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거는 가정폭력 전과입니다. 이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벌금 한 번이라도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가정폭력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F6 비자 무조건 불어나는 사유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외국인 배우자 쪽에서는 불법 체류나 난민 비자 G1 체류 자격 변경 이력이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 쪽에서 가정폭력 등의 범죄 이력이 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F6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닌데요. 인도적 사유라든지 구제 신청으로 다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이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와 기준을 잘 알고 준비하면은 불허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혼비자는 단순히 결혼했으니까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자 심사는 결국 서류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서류 안에는 두 사람의 관계, 과거 체류 기록, 그리고 혼인의 진정성, 또 앞으로의 한국 생활 계획까지 전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터넷 후기 찾아보시고 직접 준비하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체류 이력이나 난민 비자 이력, 그리고 범죄 기록 같은 부분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행정사 사무소에서는요, 단순 서류 대행처럼 진행하지는 않는데요. 비자 전문 행정사가 처음부터 직접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심사관이 어떤 포인트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실제 사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F6 비자 신청이라도 누군가는 그냥 서류만 제출하고 누군가는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들어갑니다. 결과 차이는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특히 이미 한번 불허를 받으셨거나 불법 체류 이력이라든지 지원 비자 이력, 그리고 복잡한 가족관계처럼 변수들이 있는 분들은 처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내 상황도 결혼비자 허가가 가능할까? 나는 불허 사유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 구제 신청이나 인도적 사유로 진행 가능한 걸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상담 링크가 있으니까요. 상담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의뢰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진행하는지, 그리고 10년 가까이 이민행정 전문가로서 만들어 온 많은 비자 성공 사례들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결혼 이민자분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